관리가 잘 된 집이지만 이것까지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평생 안 닦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백날 첫날 바깥쪽 청소해도 꼴 잘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빨아도 옷에서 신내나고 안 좋은 냄새 나요. 세균이 서식한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전제품을 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알레르기 환자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중요한지 자세히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청소 맛집 슈퍼파파 홈케어 대표 고영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토피 여러 가지 알레르기 환자를 보는데 이렇게 세탁조에 있는 여러 가지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 옷을 입으면은 피부염 환자나 이럴 때 훨씬 더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이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 환자들, 피부염 환자들은 청소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청소 주기 얼마큼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분해 청소 주기로는 하루에 빨래를 한 번 돌린다. 1년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돌린다. 2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2번, 3번 돌린다. 그럼 3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는데요. 또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습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 있지만,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세탁기 내부 속에 세탁조 안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바닥합니다. 근데 반대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만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은 세탁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문가처럼 뭐 분해를 할 수 없지만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세제통, 그 다음에 공업 패킹, 안에 배수구 이렇게를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락스 필요하고요. 아주 소량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과탄산소다. 집에서 직접 항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야. 네, 그 다음에 물티슈. 물티슈. 이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과탄산 소다랑 베이킹 소다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과탄산 소다가 산소를 발생시켜서 소독과 여러 가지 균들도 죽일 수 있는 거고 베이킹 소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닦는 약한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손 닿는 쉬운 부분부터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통이라고 합니다. 자, 하다 보면 멈춰에 락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항상 쉽게 닦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벌써 이게 축축하네요. 저희 집도 어떤 데 보면 이 안에도 곰팡이가 엄청 많이 껴 그렇죠. 있어요. 이 안에랑 이 부분 다 포인트입니다. 푸시 눌러서 뺐죠. 자, 그럼 여기도 세 부분에 또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것까지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요거는 뒤에 조금 홈이 있는데 후크가 있습니다. 네. 손으로 제껴주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세로 분해를 했으면은 물에 담그셔도 되고 그냥 닦으시는 거예요. 중성세제에 담아서 닦고요. 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틈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솔로도 틈틈 구석구석 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얇은 폴로도 틈틈이 잘 닦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틈이 많아요. 틈틈 구석구석 얇은 솔로 브러쉬로 자, 뒤집어서 여기도 정말 틈이 많습니다. 전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솔로 틈틈이 놓치지 않고 잘 깎아주고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를 시켰고요. 이 안쪽 부분까지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는 물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쪽 세탁조로 들어가고 이 배수구로도 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세제가 있으면 세제를 다 뿌려주시고요. 중성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특히 놓치는 부분이 자, 위쪽은 이렇게 숙여서 보이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벌써 보이시죠? 누리끼리한 거. 네, 요런 틈까지. 네, 싹 다 닦아주시고요. 드럼 세탁기는 특성상 섬유 유연제를 뿌리기 때문에 세제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세제 찌꺼기 때문에 색깔이 또 변한 거고요. 이게 그 섬유유연제 같은 데나 세제 찌꺼기가 되면 되게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오히려 세균들이 더 잘 눌러붙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찌꺼기들도 사실 잘 배출해내는 게 이런 균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고무 패킹, 고무 가스킷이라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된 집이지만 벌써 제가 이렇게 닦고 있죠. 네. 우와. 이게 지금 뭐죠? 먼지입니다. 먼지랑 찌꺼기. 보통 우리 고무 패킹 까만색 곰팡이 많이 끼잖아요. 많이 끼죠. 우선 안 끼게 하려면 항상 문을 열어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 안이 되게 복잡합니다. 굴곡이 되게 많아요. 아래부터, 아래는 항상 적고 위에는 거의 손이 안 닿아요. 거의 모르시고 아래만 닦기 때문에 위에부터 아래까지 싹
그리고 이 안쪽을 벗겨보면 이 안쪽 내부 속까지 이 네. 부분까지 다 세척을 할 수 있고요. 네. 자, 여기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네. 되는 거죠. 이 락스를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집에서 구연산, 식초 많이 쓰시잖아요. 산과 락스가 만나면요. 진짜 유독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뜨거운 거에 들어가면은 휘발 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상온물이나 찬물에 쓰셔야 된다. 순수한 물 1.5리터 정도 필요하고요. 락스를 이 컵 뚜껑으로 하나, 물티슈를 4장, 5장 정도 준비를 해서 오! 담궈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닦을 수 있는 부분은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고무 패키를 빼는 게 아닌가요? 이거를 빼려면 분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뺄 수 있지만 다시 끼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아. 장갑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보이는 부분은 다 닦아주고요. 이 안쪽 부분도 다 닦아주는 겁니다. 위쪽 부분이 놓치기 쉬운데 골고루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아까 준비해 놓은 물티슈를 이 사이에 넣는 겁니다. 자, 더러운 부분을 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은 좀 깨끗하지만 까맣게. 이거 이렇게 째껴갖고 이 안에. 그렇죠. 오염이 된 곳을 찾아서 혹은 착색이 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꽂아 넣는 겁니다. 아래가 조금 더 물이 몰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아래가 심하고요. 이 물티슈는 착색된 부분을 살짝 녹여주는 몇 분 정도 하셔야 됩니까? 40분 정도 감싸야 40분. 됩니다. 네. 사실 저게 우리가 뭔가 비누 쓰고 세탁하면 분이 먹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세탁물에는 수많은 우리 음식 찌꺼기서부터 우리 사람 각질 이런 묻어 있잖아요. 이게 다 단백질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균들에. 그리고 머리카락도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거기에 물까지 만나고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우리 곰팡이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 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걔네들이 이제 살 때 그냥 플라스틱에 눌러 사는 게 아니라 미끌미끌한 집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그 락스는 이 바이오필름을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역할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넘어도 조금 덜해도 상관없지만 절대 1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요? 자, 왜냐면 락스 성분이 독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고무가 삭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물티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하면서 또 다시 닦아주는 겁니다. 아까 바이오필름이 미끄럽다고 했죠. 뽀드득 소리 한번. 와우. 자, 그럼 여기 했고 그다음에 이 안도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락스 소주컵 한 컵 분량을 넣고 세탁기를 그냥 돌리는 겁니다. 단 찬물로. 네, 락스를 좀 기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과탄산소다. 항상 꽉 차 있는데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종이컵 2컵 분량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적게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도 안 되고 요 정도가 딱 적당하고요. 네. 과탄산소다는 찬물에 잘 녹지가 않고요. 이걸 돌릴 때는 분명히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 60도 이상 하는 게 이왕 할 거 소독 효과도 좋고 살균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물론 직접 만지면 이렇게 강한 알칼리예요. 이게 pH가 8, 9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지고 손상될 수 있어요, 피부가.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자, 돌릴 때는 50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삶음. 왜냐면 또 세탁기마다 기능이 또 다 달라요. 락스인 경우에는 그냥 찬물로 표준으로 돌리시면 되시고요. 가동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세탁 쪽까지 클리어가 됩니다. 균과 곰팡이들이 가장 넓게 양쪽으로 많이 사는 데가 바로 이 안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기 청소 중요하지만 백날 첫날 바깥쪽 청소해도 안쪽을 잘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통안 세척을 자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스 청소 또는 지금 과탄산소다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되지만 제조사에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쓰는 기준입니다. 자주 쓰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가끔 쓰면은 2달에 한 번은 꼭 해라. 자, 마지막 배수구.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할 때 마지막에 마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도 신경 안 쓰면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네. 뺄 수 있고 셀프로 청소할 수 있게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열리면 주유소 가면은 네네. 그 느낌입니다. 네. 열 때도 그런 느낌, 닫을 때도 주유소 느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자기 열면 물이 막 샙니다. 네. 자, 이거는 선반이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수건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안 쓰는 수건을. 자, 이 밑에 깔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리는 겁니다. 자, 안 빠지면 뭔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동전, 뭐 심지어 라이터 이거 평생 안 닦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자, 이건 요대로 아까 마찬가지로 자, 이런 솔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잘 닦아주면 네, 잘 닦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잔소를 제거하는 잔소호스인데 요것도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잔수를
제거를 해주고요. 여기 옆에 구멍이 막히면요, 배수 에러가 뜨게 돼 있어요. 여기에 찌꺼기가 많이 끼면 기능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물 뿌리셔도 상관없고요. 세제를 통해서 깨끗이 닦아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얼마만 자주 해야 되나요? 아까 풀세트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하면 되나요? 더 자주 해야 되나요? 얘는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잔수를 제거한 용이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하시면 되십니다. 권장 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오래 안 쓴다. 왜냐면 말 그대로 잔수예요. 잔수 호수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쓸 때, 겨울에 예방. 추울 때 동파 예방. 항상 요거를 한 번씩 빼주는 거. 그 정도로만 하면 되세요. 요거는 매일 할 필요 없으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가니까 이쪽은 뭐 곰팡이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수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 사실 그 미끼미끼랑 아까 그 세균들이 사는 집 있죠? 바이오필름이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균들이 있을 때 이 벽을 타고 거꾸로 달아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끝이라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안쪽까지도 세균과 곰팡이 오염이 될 수 있고, 곰팡이들의 포자죠? 어떻게 보면 곰팡이들의 꽃가루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 안쪽 공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라는 곰팡이가 저 위쪽 곰팡이에 추가적인 증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끝까지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는 아까 세균이 자라나면은 옷에 들어가서 막 시큼한 냄새 날 수 있는데, 곰팡이들도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독성 물질인 마이코톡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세탁기를 통해서 공기로도 전파돼서 집안의 곰팡이 자체가 정말 몸에 좋지 않은 가스를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미생물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흡입할 때 천식 비염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염증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 관리, 세균 관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대표님, 근데 많은 분들이 빨아도 옷에서 신내 나고 안 좋은 냄새 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냄새는 거의 세균입니다. 세균이 서식한 세탁기에서 빨래를 돌리면 미세하게 세균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네. 천을 오염된 세탁기에 넣고 빤 다음에 천에 있는 균과 이런 것도 배양해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과 곰팡이들이 그 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땀 흘리면은 이미 있던 균들이 더 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날 수가 있어요. 이 균들 중에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녹농균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대장균들도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아토피 비염이나 피부염에 엄청 좋지가 않습니다.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은 이 세탁기 청소를 이렇게 자주 해서 균들이 사는 바이오필름을 싹 제거해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될 습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청소까지 다 마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세탁조입니다. 항상 세척이 끝난 후에 열어두시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도어락 같은 것도 팝니다. 여기 애기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네. 빨래라는 거는 물에 빨고 비누 넣고 했다고 깨끗한 게 깨끗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세균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심지어는 세탁기 안에서 독성 곰팡이 가스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 관리하는 습관을 잘 지키시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세탁기 반드시 청소해야 된다. 갑자기 5년, 10년 만에 이렇게 했다. 혹은 과탄산소다를 돌렸는데 끊임없이 찌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셀프로는 불가능한 단계가 온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해 청소를 맡기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셔야 수명이 길어집니다. 청소 주기가 길어져요. 그렇군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피부염 악화나 피부 염증 악화는 세탁기 청소 관련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파파 홈케어 대표님 같은 분 전문가들에게 상의하시고 세탁기를 잘 관리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 교수님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예. 지식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해야지 건강에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